안녕하세요. 진주쌤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제가 책이 나오고 나서 다른 채널에는 여러 인터뷰들을 많이 찍고 활동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러느라 제 채널에는 업로드를 이제 한동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강연이나 영상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을 만나거나 할 때 또 다른 새로운 질문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그동안에도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듣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것들 중에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뭘지 생각을 해본 결과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심화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의 채널에 올라왔던 영상들을 쭉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영상이요. 한 오래전에 이제 제가 최상위 문제집을 가지고 요 최상위 문제집을 집에서 활용할 때 어떻게 집에서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이제 보여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 영상이 굉장히 조회수가 높고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학부모님들이 집에서라도 우리 아이들 심학습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심학습의 중요성을 그만큼 알고 계신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우리 아이는 개념 응용까지는 문제를 잘 풀지만 특히나 이제 심화 문제 너무 어려워해요. 또는 집에서 우리 최상위 이런 심화 문제집들을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화학습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제가 우리 심화 문제집 또는 심화학습, 심화 문제들을 풀 때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좋은지 우리 아이도 쉽게 심화 문제를 접할 수 있는 방법, 단계적인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제가 우리 아이들도 집에서라도 심화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6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근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심화 문제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유독 어려워하고 막히는 진짜 이유를 찾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자, 아이들이요. 많은 학생들이 이미 개념학습도 충분히 했고 문제 유형도 탄탄히 익혔을 친구들이 이제 심화 문제에 도전을 하겠죠. 제가 지금부터 심화학습에 도전하는 친구들의 기본은 일단 기본 개념은 충실히 다 익혀서 알고 있고 문제 유형 연습도 어느 정도 충분히 되었다는 전제 하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기본적으로 심화학습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기본 개념과 유형은 어느 정도 익히고 그걸 베이스로 심화 문제를 접하는 게 심화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거를 기본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아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내가 기본 개념도 탄탄하게 다 익히고 수학의 개념을 다 알고 있는데도 유달리 심화 문제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이들이 문제 상황 자체를 너무 낯설어하고 제대로 본인의 언어 또는 수학적 언어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문제를 분석하는 연습은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심화 문제에서도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 해결 전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아이가 이 심화 문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본인이 문제 유형 연습을 통해서 접했던 그런 문제 유형들보다 약간 더 낯선 문제들 그동안 내가 접하지 않았던 문제 유형들을 만나면서 불안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틀릴 것 같다 이제 이런 두려움 약간의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시도해보기도 전에 나는 이런 문제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못 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들은 단순히 심화 문제는 우리 아이가 어떤 계산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기본 개념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내 문제 분석력 그리고 거기에서 올바른 접근을 끌어내는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구나 라는 것들을 일단은 인지하는 상태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 부모님이나 아이들 모두 우리가 심화 문제에 대한 인식부터 정확하게 새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 심화 문제를 푼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심화 문제의 풀이를 익숙하게 익히고, 또 올바른 정답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어떤 다양한 생각법,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게 이 문제를 푸는 가장 큰 목적이라는 인식을 먼저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아이가 문제를 풀었을 때 자, 그래서 이게 답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이 질문보다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맞을까? 뭐 아니면 어떤 식의 접근법으로 네가 해결을 했어? 그 과정을 한번 엄마한테 설명해 줄래? 또는 어떤 전략을 사용했어? 이러한 이 풀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생각법을 키우기 위한 질문들을 중간중간 던져주시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앞에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과 연관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거든요. 아이가 처음에 문제가 낯설어서 손도 못 대고 있다고 한들 바로 이제 얘가 이 문제를 잘 모르는구나, 엄마가 힌트를 줄게, 엄마가 풀어줄게, 뭐 이렇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 5분 정도는 잡거든요. 최소 5분간은 아이가 한 글자를 못 쓰더라도 5분 동안은 해결 전략을 찾기 위한 시간을 주는 거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분간은 시간 동안 충분히 주면서 그냥 모른다고 포기하는 거 안 되고, 자, 일단 문제 분석부터 해보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최대한 생각을 해봐 라는 시간을 최소 5분은 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떤 힌트랑 본인의 전략을 조금이라도 끄집어낼 수 있다 하면 그 이후에 10분이든 15분이든 시간을 더 주는 거는 얼마든지 상관이 없고요. 사실은 이 과정에서 키워지는 것이 사고력이거든요. 아이가 한 글자도 못 쓰고 있고 접근을 못하는 거는 같지만, 그래도 이 친구는 그 시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키워지는 사고력, 우리는 그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심한 문제를 접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빠르게 포기하고 엄마가 힌트를 줘서 많은 문제를 풀게 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심한 문제를 10문제 푸는 것보다 오히려 본인이 충분한 생각을 하고 시간을 갖고 하루에 한두 문제라도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게 굉장히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문제 앞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그냥 덮어놓고 모르겠다고 힌트를 찾거나 답안지를 보려고 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충분한 시간을 주고 아이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세 번째 전략이고요. 자,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수학에서 오답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학부모님들도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저는 특히나 심한 문제에서는 힌트를 받거나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거나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풀었더라도 마지막에는 꼭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하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때 본인이 처음에 틀렸던 그 오답을 이제 다시 오답풀이를 할 때는 어떤 내가 틀렸던 답을 제대로 된 정답을 맞췄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오답풀이를 할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처음에 풀 때 왜 틀렸는지, 틀린 이유에 집중하는 게 심화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제 심화 문제를 틀리는 이유를 제가 한 크게 4가지 정도로 좀 분류를 해보면, 아이가 어쨌든 뭐 다 문제도 다 이해했고 해결 전략도 바르게 찾았지만 어떤 계산 실수, 단순 계산으로 내가 이 문제를 틀렸느냐, 아니면 내가 이 해당하는 문제에 어떤 개념의 부족함이 있었느냐, 또는 첫 번째 아예 그냥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문제 이해에서의 오류가 생겼느냐, 아니면 문제는 바르게 이해했지만 내가 잘못된 전략을 사용해서 문제를 틀렸거나, 이렇게 한 크게 4가지, 이런 4가지 정도로 좀 크게 분류를 해가지고 아이가 처음에 풀었을 때 틀린 이유가 단순 실수인지, 뭐 개념 미숙인지, 아니면 문제 그 해석의 오류였던지, 아니면 전략의 오류였던지,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들의 이유로 이 문제를 틀렸는지 틀린 이유에 집중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복기시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답이 틀려서 내가 정답을 다시 풀어서 맞췄다,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첫 번째 문제를 제대로 분석해서 내가 어떤 이유로 이 문제를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집중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게 우리가 심화 수학을 공부할 때는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시 한번 띄워드려 봤는데요. 자, 이렇게 내가 틀린 이유를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박스 같은 것 좀 포스트잇이나 이런 데 만드셔가지고 아이가 문제를 틀렸을 때 어떤 이유로 틀렸는지 체크를 해보고 내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5번째는요, 우리가 심화 문제를 풀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문제를 풀 때 옆에서 어떤 힌트를 주거나 정답을 맞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옆에서 생각을 키울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주는 코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아이가 이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낯설었던 경험이나, 아니면 내가 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전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떠한 전략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더 끄집어서 아이의 머릿속에서 있던 생각들을 입 밖으로 꺼내볼 수 있도록 한두 번씩 질문을 해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연결돼서 마지막 6번째로 알려드릴 전략은, 심화학습은, 저는 이제 우리 심화학습은 리듬감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총망라해보면 아시겠죠? 우리가 심화 문제를, 여러 문제를 많이 반복적으로 풀어서 어떤 그런 풀이 과정을 익숙하게 한다거나 풀이 과정을 외워서 정답률을 높이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문제를 풀더라도 꾸준히 내가 이 문제를 접근하는 생각의 힘을 키우는 시간을 갖는 거, 이런 리듬감을 갖고 매일매일 어떤 하루에 한 문제 또는 하루에 두 문제라도 꾸준히 풀 수 있는 그런 리듬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은 양을 욕심을 내가지고 많은 양의 문제를 풀겠다라고 시도해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하루에 한두 문제 정도를 잡고 한 15분에서 30분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시간을 좀 아이가 너무 힘들지 않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담 없는 분량을 정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두 문제라도 아이가 생각에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리듬감 있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조금씩 익숙해지면 이제 점차 시간도 늘리고 문제 수도 늘려가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매일매일 문제를 풀 때 한 단원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여러 단원을 섞어서 다양하게 접근을 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아이가 한 가지 방법이나 어떤 한 가지 유형에 익숙해지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해보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월요일에는 비와 비율에 관한 문제를 풀었다. 화요일에는 도형의 문제를 풀고, 우리 수요일에는 무슨 연산 단원의 문제를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일 요일마다 좀 영역을 좀 나눠가지고 하루에 한두 문제씩 여러 단원을 섞어가지고 좀 부담 없이 하지만 리듬감 있게 꾸준히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우리 심학습 하는 방법 여러 가지 6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앞으로 더 다양한 주제로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 남겨드릴 테니까, 학습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부담 없이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